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베네수엘라 강진이 보통 72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긴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제 골든 타임이 사실은 어제 우리 시각으로 아침 8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4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골든 타임은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피해자,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470명까지 네. 증가했고요. 지금 실종자가 7만여 명, 그리고 예. 이재민이 12,000여 명 발생했습니다. 700여 채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금 파괴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구조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시민들이 직접 구조한다는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진 때문에 벌어진 그 경제적인 손실이 67억 달러, 우리 오늘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 재건 비용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손실까지 합치게 되면은 지금 추산한 금액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 밝혔습니다. 예. 예. 지금 의료 체계도 전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뭐 항생제 이런 거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있고 예. 특히 뭐 진통제 이런 것도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시신도 사실은 좀 제대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끔찍한 장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국에서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이제 활동으로 기적적인 생환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참혹한 현장에서 지금 건물들이 붕괴가 돼서 그 가루로 변한 그 상황에서 아기가 네. 9개월 된 아기가 기적적으로 생환한 소식. 지금 담요에 덮여서 구조대원들 품에 안겼죠. 네, 이런 맞습니다. 모습도 보이고 또 뒤이어서 정말 다행히 이 아이의 어머니도 어머니, 맞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또 네. 건물 잔해에서 3일 넘게 갇혀있던 11세 소년의 구조 역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이런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24개 국가에서 2,000여 명 정도 구조대원들을 파견한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수색견도 137마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만 생환 소식이 곳곳에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은 엘살바도르 구조대원이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이 라과레주인데요. 거기에서 무너진 건물 속에서 15살짜리 소녀와 반려견을 함께 구조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어머니가 같이 구조가 되게 됐었고 80세 여성도 예. 72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72시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예. 말하긴 합니다만 또 상황이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생존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조견들이 많이 투입됐는데 네. 구조견들 중에서도 또 되게 활약이 큰 구조견이 또 많이 언론에 나오네요. 네,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개는 2000년에 예. 훈장까지 받았었던 구조견이고요. 듬직하네요. 네, 이제 동상을 세워주고 지금은 이제 생을 마감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저 오른쪽에 있는 개가 예. 보더컬리 종이고요. 네. 이제 눈 색깔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쪽은 파란색, 예. 한쪽은 회색인데 모두 아니네요. 이번 지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쓰나미라는 구조견입니다. 예. 놀랍게도 이 쓰나미란 구조견이 원래는 유기견 출신이고요. 유기견, 학대받던 유기견인데 이거 네.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구조대원인 호레 빈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재난 구조팀에 소속이 돼서 구조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장 장애 속에서 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고령의 생존자를 예. 이 쓰나미가 발견해가지고 구조대원이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고 2023년에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투입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쓰나미가 투입이 돼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구조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검은색 개는 이름이 이제 오리온이라는 개였는데요. 예. 199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르가스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 이 지역에서 기습폭우 때문에 홍수 산사태가 발생했었고요. 그때 10,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네. 마을 하나 전체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참사였는데 그때 이 말씀드린 오리온이 투입이 돼가지고 무려
3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의 대선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의 국민 영웅처럼 굉장히 좀 칭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 2000년에 훈장도 받고 동상에 제작이 됐는데 이번에 또 쓰나미가 맹활약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오리온이 생각난다면서 예. 네 발의 영웅이다 이렇게 아,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쓰나미가 그 예전에 피해를 많이 준 태풍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많이 준 영웅견의 이름으로 네, 됐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좀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보다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정부 대응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일단 비공식 실종자 집계이긴 합니다만 사망자가 7만, 그러니까 실종자가 7만 명에 달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앞에 말씀드렸던 라과레주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구조 작업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달려간 주민 수천여 명이 삽과 맨손으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자까지 합세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까 예.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 정부 측에서 이걸 원활하게 교통정리한 것이 아니라 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허가증을 발급받는 사람만 아.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현장을 통제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급하니까 자원봉사 다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본질은 빨리빨리 구조대가 많이 와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오고 민간인들이 와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건데 혼란을 정리한다면서 이 출입증을 의무하겠다를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석유 의존 예. 경제였고요.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석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이제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게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석유 수입이 많았을 때는요 공공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아.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도 남미 국가 쪽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미 지역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예. 돈 벌러. 아. 그래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나자의 그 몇 안 되는 의사 간호사들이 남아 있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지고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계속 소위 말하는 뭐 지금은 독재 정권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이제 우고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정권까지 정권 이어지면서 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진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대응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건데요. 음. 지금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뭐 본인 말로는 네. 14,000명의 군인과 경찰이 재난 지역에 투입이 돼서 순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주민들은 나는 경찰과 순찰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아, 말하면서 그 정도군요. 네, 정부와 좀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또 공부를 사는 것이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제 현장에 와서 그 소위 말하는 인증샷, 아. 셀카를 찍고 떠나는 바람에 주민들과 약간 물리적으로 마찰이 빚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24개 국가에서 2,000명의 구조대원들을 네. 지금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2,50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지금 그리고 여전히 수백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다 도움을 잘 네. 주느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그래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이번에 이 재난 사태로 인해서 네.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이고요. 지금이 6월 말이니까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긴 한데 사실 5개월 만에 뭔가 그렇게 정부를 잘 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마두로 대통령,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다가 마두로가 축출되고 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상 미국이 뒤에서 승인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승인을 해주면서 정권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를 뭐 확실하게 장악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전에서는 이번 로드리게스 정권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구조작업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대가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이 정권 동안 독재 정권으로 정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전 정부의 굉장한 그 약화되어 있는 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걸 5개월 만에 바로 세운다?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강진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예. 악재가 겹쳤고 아. 그래서 안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마차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차도 후보가 바로 야권 인사인데 예. 이 사람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정부가 마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 내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어. 보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로드리게스 정부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잡혀간 다음에 네, 그럼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이 아니라서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맞아요. 대통령이 부재해서 임시 대통령으로 맞아요. 있는 이제 건지 대통령 뭐예요? 부재 상황이어가지고 예.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건데요. 다시 뽑아야 맞아요.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뽑아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원래 90일 동안만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는 다시 선거를 치르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정부 측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진까지 벌어지면서 예,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예. 잠깐 마차도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차도가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 측에 베네수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니 예. 미국 측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차도가 본국 돌아가는데 예. 왜 미국의 허가를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지? 반정부 인사라서 그런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고 차베스 정부 마두로 정부 시절에 마차도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반정부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는 없지만 같은 정권에서 부통령이었던 로드리게스가 지금 임시 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마차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체포를 할 건지 말 건지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정부는 로드리게스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네수엘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입장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보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차도가 미국 측에 입장 타진을 했는데 미국은 노. No.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동 상황으로 넘어가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한 이후에 미국과 이란 주말 동안에도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양측이 이제 공격 중단 다시 합의하고 내일 카타르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네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MOU 체결하고 나서 후속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란이 MOU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란 쪽에서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상선, 예. 싱가포르 선적의 상선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유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 보고서 이란과 오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항로와 남쪽 항로가 있는데 국제 해사 기구와 협력을 해서 남쪽 항로로 선박들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야 되는데 예. 왜 남쪽 항로를 열어줘서 배들이 빠져나가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상선을 공격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은 그 MOU 안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화를 위해서 미국과 이란 모두가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박들이 잘 지나가도록 협력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어겼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란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야 되는데 왜 이걸 지켜주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화에서 양측 모두가 협조하기로 했는데 이란이 이걸 어겼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휴전 위반을 주장하면서 예. 공격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전에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이 MOU를 체결을 하고 아무리 후속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다. 네. 그 과정에서 양측 간에 산발적인 교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예.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오는 30일 날 다시 한번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란과 미국 당국자가 만난다라는 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MOU의 각 조항이 네. 뚜렷하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맞아요. 유연하게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 말하는 게 음. MOU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라가티 이란 외무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가진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만약에 간섭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 해협 재개방을 지연시키겠다. 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뭐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란이 받겠다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오만 쪽으로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판에 네. 이걸 사실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MOU 조항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해, 안전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지 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는 아무런 조항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60일 동안 이걸 어떻게 장치를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예. 이란은 이번 전쟁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또는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계속 뭔가 목리를 부리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월요일 월드알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